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은희 작가의 트로피 헌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가, 넌 나의 가장 고마운 트로피야. 내 인생을 기념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단다.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순박한 사랑을 주던 좋은 사람이었다. 당신의 트로피가 될 수 있었던 지난 세월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노은희 작가의 트로피 헌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는 쪽지 한 장을 주셨다. 생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던 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사연이 있을 거라 짐작만 할 뿐이었다. 고단한 당신의 인생은 늘 위태로워 보였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궁금한 것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를 꼭 끌어안고 우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대로 영영 어머니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아이답지 않게 걱정이 되었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몸이 피곤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사셨던 어머니인지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축 늘어져 주무시는 날이 많아지는 어머니께 운동을 좀 해보시라고 권했고 움직이지 않으니 더 피곤한 거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다.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이라도 다니면 그 정도로 피곤하진 않을 거라며 성의 없이 말했다. 병원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늘 돈 앞에 벌벌 떠는 어머니의 모습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가자고 말해봤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진료를 미룰 것이 뻔했고 반복되는 일로 진을 빼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듯 아버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다. 돌아가시기 전 만나고 싶으신 걸까?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만나고 싶다기보다는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듯 키워놓았으니 앞으로는 아버지다운 몫을 하라고 일러두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았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나만의 짐작이다. 일생의 과제를 마친 어머니는 빠르게 병세가 진행되었고 항암 치료를 더는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아무 정신이 없다고 극심한 고통에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는 아주 독한 주사라며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완강히 거부했다. 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당신을 호스피스 병동에 모셨다. 우리는 만나면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날이 많아졌다. 갑작스럽게 닥친 어머니와의 이별 앞에 나는 어떤 말로 상대를 위로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남겨진 당신의 시간을 지켜보며 마음이 힘든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인지할수록 할 말은 사라졌다. 너무 많은 말들이 하고 싶었고 그럴수록 나는 입을 닫았다. 연락해 봤니? 무심한 듯 어머니는 말을 걸었다. 나는 마시던 음료수를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장례식에 오라고 전화를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내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조우하고 싶으신 거였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죽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만나고 싶구나. 그냥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말을 마친 어머니는 붉은 피를 토해냈다. 어머니는 가만히 입을 막고 터져나오는 기침을 애써 참았다. 쿨럭대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는 자꾸만 뿜어져 나왔다. 인생의 마지막을 가본 적이 없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허둥대지 않고 어머니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고 물티슈로 주변을 정리했다. 내가 놀라지 않아야 어머니도 담담할 수 있기에 나는 이런 황망한 순간에도 침착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낮게 읊조리듯 말했다. 조금 있다가 전화해볼게요. 늙은 수컷 사자를 쫓던 날이었다. 죽음을 직감한 녀석은 느릿느릿 뒷걸음질 치며 모든 상황을 체념한 듯 보였다. 사나운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언뜻 비춰졌지만 이내 젊은 날을 회상하듯 편안한 얼굴을 보여주었다. 늙은 수사자는 빠른 걸음으로 초원을 누비며 용맹했던 나를 떠올리는 듯 보였다. 갑자기 온순해져 버린 수사자는 내가 총을 겨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늙었어도 사자답게 총을 겨눈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며 나를 위협해주는 것이 옳았다. 바짝 손톱을 세우고 달겨들어야 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의 의욕을 상실한 수사자의 체념은 사냥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녀석은 그 사이 다른 헌터의 총에 사살되었다. 수사자는 마지막까지 나를 맞닥뜨리고 있었기에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눈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듯 내 쪽을 향해 눈을 번이 뜨고 죽었다. 미국에서 넘어온 헌터는 죽어가는 녀석을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녀석을 제압하고 오늘의 멋진 사냥을 기념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댔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지 않은 녀석은 카메라 앵글을 고요히 응시하며 허연 김을 뿜어냈다. 총알이 박혔어도 쉬 죽지 않는 생명들. 삶이란 이렇듯 잔인하고 질겼다. 녀석의 주검을 확인하기 위해 멀리 암사자가 어슬렁거리며 상황을 엿보고 있었지만 총과 칼을 쥔 우리 앞에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늘을 향해 한 발의 총을 쏘아 올리자 잔뜩 겁을 먹은 암사자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렇게 한 무리의 가장은 전리품으로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강지영 씨를 아시나요? 정중하게 물어야 하나? 아니면 나는 당신이 태어난 순간 버린 딸입니다. 하고 말해야 하나? 이런 순간들을 그려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친부를 대하는 찰나를 수도 없이 상상했지만 막상 닥쳐온 상황은 버겁기만 했다. 이제는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낯선 것들의 순서를 정하고 마음을 다쳐야 하는 것이 싫었다.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했던 남자를 향해 어머니는 어떤 미련이 남았단 말인가. 어머니를 버린 친부로 인해 그녀는 늘 가난했고 허덕였으며 외로웠다. 그런 어머니의 녹록지 않은 삶을 보며 친부를 원망했던 날이 많았다. 우연히 불우한 이웃을 돕는 해외 단체에서 귀족들의 원정 사냥에 나를 초대해 주었고 추격에 실패한 녀석을 향해 얼떨결에 총을 쏜 나는 용감하고 실력 있는 꼬마 헌터가 되어 그들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거만한 귀족의 무리는 조건 없이 내게 장학금을 지급해가며 사냥과 관련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나는 가난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그렇게 서서히 노임받을 수 있었다. 커다란 덩치의 고릴라를 사냥했을 때 나는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른다. 발에 총을 맞은 녀석은 살아있었고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부리부리 커다란 눈망울이 두려움에 흔들렸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수록 헌터의 자부심은 커져갔다. 몸에 큰 흉터 없이 녀석을 독살해버리면 박제를 하기에도 좋다. 좋은 박제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날 사냥에 참여한 우리는 죽음을 앞둔 녀석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들었다. 각자의 소중한 총자루를 자랑하듯 앞세우며 우리는 멋지게 사진을 찍었다. 왁자지껄한 헌터들의 틈에서 녀석은 바짝바짝 입이 말라갔다. 바들바들 떠는 고릴라를 보며 나는 장난삼아 마지막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나의 재치 있는 모습에 홀딱 반한 헌터들은 깔깔깔 웃으며 즐거워했다. 고릴라는 소나귀에 힘이 풀려 있었다. 하지만 덥석 다시 내 손을 쥐었다. 아마도 내가 저를 살려줄 거라 착각한 듯 보였다. 신랄 같은 희망에 매달리듯 고릴라는 내 손을 부여잡았다. 나는 다시금 악수를 청하는 녀석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고릴라에게 똑똑하게 말해주었다. 인간은 너를 절대 구원해주지 않아. 게다가 난 멋진 헌터란다. 잘 가. 나는 냉정한 사람이다. 게다가 내 행동은 때로 잔인하기도 했다. 결코 나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약 마음이 물러 터진 사람이었다면 나는 사자의 두꺼운 발톱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사냥의 추억을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녀석의 두꺼운 발톱을 잡아채면서도 나는 승리의 기쁨만을 만끽했다. 순응하는 녀석의 가죽을 벗겨달라 부탁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나였다. 나는 가난한 아프리카에 사냥을 위해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트로피 헌터라는 직업에 대해 나름의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았다. 여자로 하기 힘든 일을 유연하게 해내는 나를 보며 사람들은 환호해 주었고 사냥터에서 나는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 트로피 헌터로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기린을 사냥했을 때다. 미련한 아빠 기린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여러 발의 총을 스스로 맞았다. 놀란 새끼 기린은 아빠의 죽음을 보고 허둥지둥 달렸지만 간간히 뒤를 돌아다봤다. 앞만 보고 뛰기에는 제 아빠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죽어가는 아빠는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끽끽 끔찍하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어서 도망가라는 지시였을 것이다. 아빠의 고함에 정신을 바짝 차린 어린 기린은 앞만 보고 허둥허둥 뛰었다. 어차피 사냥의 규칙상 늙은 짐승만을 사냥하게 되어 있고 어린 생명을 향해 총을 겨눌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는 아빠와 새끼는 서로를 걱정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만의 의리를 지켰다. 나는 그것이 퍽 짜증스러웠다. 한낱 짐승들에게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 싫었다. 짐승답게 살고자 하는 본능에만 충실해야지 죽어가는 순간조차 아빠와 새끼의 관계를 잊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다. 아빠와 기린은 안 그래도 긴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마지막까지 새끼의 안전을 확인했다.
자신의 새끼가 더는 시야에 잡히지 않자 그제야 눈을 감았다. 나는 아빠 기린의 목을 똑바로 하고 카메라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남겼다. 아빠 기린의 처지가 불쌍하긴 했지만 최고의 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죽는 날을 받아둔 어머니를 위해 나는 전화를 걸어야만 한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만남을 어떻게든 성사시켜주고 싶다. 죽어가는 마당에 진심을 알아서 뭘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당신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을 향해 어떤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답답했다.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 착잡한 마음에 추억팔이라도 하는가 싶었고 사람의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통이 너무 끔찍한 나머지 생에 소중했던 시간을 자꾸만 소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내일 하는 마당에 왜 아버지를 찾는지 어머니의 마음을 도통 헤아릴 수 없었다. 아니, 별반 헤아리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옳을 수도 있다. 어머니의 사랑이고 당신의 그리움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리워했을 때 그는 있어준 적이 없으며 그의 부재는 나를 사랑하는 법도 사랑받는 법도 모르는 사람으로 커가게 만들었다. 나는 그저 드넓은 사냥터에서 동물들을 사냥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제일 좋았다. 늙은 코끼리의 상아를 빼고 술록의 큰 뿔을 거침없이 자르며 나는 행복했다. 합법적으로 총을 겨눌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죽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고민이었다. 호랑이의 치아를 깨끗하게 제거하며 우리는 헌터로 얼마나 근사하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기름진 사슴고기를 질겅질겅 나누어 먹으며 성공적인 사냥에 대해 서로를 칭찬했다. 그들을 박제해두고 사냥하던 순간의 희열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전율을 다시금 느끼기 위해 또다시 아프리카를 찾았다. 서로의 전리품을 자랑하며 우리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아픈 어머니의 호출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나는 아프리카를 누비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고민 따위는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다. 친부가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언제고 통화를 해야 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이내 답답증이 일었다. 어머니를 위해 나는 그와 통화를 해야만 한다. 내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그쪽에서도 어떤 결심이 필요할 것이다. 반가운 마음에 선뜻 전화를 걸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니까. 연락을 취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최대한 건조하게 말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면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여위어가고 있다. 바싹 말라가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상황을 보면 나는 얼마나 야생동물에게 고마운 사람인가. 늙고 병든 그들이 초원에서 고루하게 생활하지 않도록 한 방에 그들이 죽게 만들어준다. 물론 그들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해서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죽음은 마무리된다.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닌 그들이 살아있었던 시간을 증명하듯 가죽을 벗겨 박제품으로 만들어 쉽게 잊혀지고 말 생을 증명해주기도 한다. 늙은 야생동물들은 우리 헌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헌터 무리의 자랑스러운 사진 속에서도 그들은 생의 족적을 남긴다. 일부러 전화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을 벌고 싶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없었던 사람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지겨웠다. 오랜 그의 부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내겐 애증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부는 그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인연일 뿐이었다.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사람이다. 어떤 기억도 없어서 오히려 깔끔했는데 갑자기 구질구질해진 느낌만이 들 뿐 어머니의 죽음 이후 다시는 볼 일도 없는 사람 아닌가. 사람들은 우리를 욕했다. 인간답지 못하다고 말했고 그렇게 돈을 쓸 곳이 없냐고 비난했다. 잔인한 취미 생활을 하는 미치광이라고도 했다.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헌터들이라고 인신공격하며 야생동물의 죽음만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내게 손을 내밀어준 그들이 나는 마냥 좋았다. 재미있는 사냥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초원을 마구 달리며 총을 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던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즐거웠다. 멋진 사냥을 하며 서로를 기념하고 귀중한 박제품을 나누며 의리를 다지는 시간이 나름 뿌듯했고 절대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싶지 않았다. 성공한 사냥으로 인해 나의 전리품들이 늘어날수록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값을 하는 것 같아 행복했다. 전리품의 숫자에 연연하게 된 것도 그런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쉽게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이 말이 없다. 나는 오랜 침묵을 깨고 어머니가 많이 위중하시다는 것, 나는 당신의 딸이고 이곳 호스피스 병동으로 와서 연락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아버지란 호칭은 끝내 뵙고 싶지 않아서 그쪽이라는 세련된 표현을 택했고 만약 오시지 않더라도 이해하겠다며 어머니의 뜻은 전달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노라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가야지. 주소 좀 문자로 넣어줘요. 그쪽에서 대답했다. 부탁한다는 말로 우리의 통화는 종결되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친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차라리 그쪽에서 오지 않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친부가 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기뻐하실까? 온다고 하네요. 아마 늦지 않게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기다리지는 마요. 온다고 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지 어머니는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 답한다. 약속했으면 올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이에나 떼에게 공격을 당한 검은 꼬리 누는 순식간에 뼈만 남았다. 무리지어 다니는 하이에나는 장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검은 꼬리 누를 먹어치웠다. 그 사체를 바라보면서 살아남은 검은 꼬리 누들은 우적우적 풀을 뜯고 있다. 치열한 야생의 현장에서는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다.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고 죽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야 한다. 나는 머릿속으로 아프리카의 풍경들을 자꾸 곱씹었다.
이런 골똘한 생각들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을 지워버리고 싶었고 친부를 만나야 하는 달갑지 않은 상황을 훌훌 털고 잊어버리고 싶었다. 어머니의 어떤 기대가 남은 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올 거라는 믿음. 죽음을 앞둔 어머니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다. 어머니의 왜곡된 추억에서 아버지가 존재하는 느낌이 든다.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렷한 의식으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어머니가 혼절해버린 것이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목숨이 질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헌터다. 짐승들도 쉬 죽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애쓴다. 똑바로 눈을 홉떠보려고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려고 기를 쓴다. 호랑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위험 있는 포식자의 눈빛을 잃지 않고 총구를 겨눈 사람을 매섭게 쏘아본다. 그러니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기다림의 그를 만나고 떠나야 한다. 다행히 어머니는 정신이 드셨다. 억울해서라도 눈을 떠야만 한다. 평생을 외면한 그가 온다는데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듣고 싶은 말은 들어야지. 이대로 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붉은 가슴곰은 나를 먼저 알아봤다. 며칠 동안 나는 녀석을 목표물로 정해놓고 추격을 벌이던 참이었다. 덩치 큰 곰을 한 방에 쓰러뜨렸을 때의 쾌감은 생각보다 강렬한 것이어서 녀석을 꼭 사냥하고 싶었다. 나이가 든 늙은 곰은 노련하기는 해도 행동이 굼떴다. 하지만 속속들이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겁내지 않고 도망치는 요령도 터득한 제법 영리한 놈이었다. 내게 쫓기는 와중에도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먹어야 했고 나는 총을 쥐고 있으니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불공평한 추격 중에 녀석과 나는 마주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녀석이 나를 피하지 않고 느긋하게 건너다 봤다. 그토록 내 생명을 원하면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듯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나를 바라봤다. 그날 나는 녀석을 향해 총을 쏘지 못했다. 목표물이 유유히 내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도 나는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붉은 가슴곰이 너무도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자 기가 질려버린 건 오히려 내 쪽이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식으로 청명하게 나를 마주한 눈빛을 향해 나는 총을 쏠 수 없었다. 생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곰의 당당함은 내가 사냥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나의 어머니도 그렇게 죽음 앞에 당당해지길 기도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을 알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은 저승사자도 어머니의 서슬에 놀라 좀 더 운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기를 기도했다. 어디에 사는지, 대체 언제 오는 건지 어떤 정보도 없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퍽 힘든 일이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그보다 불편한 일은 없었다. 양심이 있다면 위독하다는데 서둘러 올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의 신뢰대로 그는 오고 있는 중일 거라 믿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어머니의 터무니없는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만약 친부가 오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절망할까. 부디 친부가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용기 있게 나타나길 바랄 뿐이다. 어머니는 통증에 지쳐 잠이 들었고 살 가망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어머니를 향해 의사는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 주사제를 처방해 주었다. 아마 앞으로 식사는 힘들 거라고 하며 먹어봤자 소화되지 않는 음식들로 인해 환자가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담당 의는 병실 밖으로 나를 불러냈고 심정지가 올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음에 결심이 서면 자기 방으로 찾아오라며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하기 힘든 말을 건네며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자신의 운동화 코로 시선을 떨구고 힘들게 할 말을 끝냈다. 처음 동료들과 함께 얼룩말을 사냥했을 때 나는 죽어가는 녀석을 향해 시선을 둘 수가 없었다. 어쩐지 불쌍했고 미안했으며 내가 아니었더라면 더 오래오래 살았을 거란 생각을 하자 가여웠다. 얼룩말의 가족들이 가장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자 이내 눈물이 맺혔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다. 네가 정말 사냥꾼이 되고 싶거든. 녀석의 눈을 봐.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사냥터에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물러설 곳이 없었다. 헌터가 되는 길만이 유일하게 내가 버틸 수 있는 길이었기에 나는 죽어가는 얼룩말을 향해 눈을 마주쳤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없이 죽어갔다. 애처롭고 처연하게 나를 바라보다 죽었다. 그 뒤 나는 죽어가는 죽음을 향해 시선을 마주하고 피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 일을 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관문이라면 당당해야만 했다. 몇 시쯤 됐니? 기운 없는 어머니는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시간을 물었다. 아마도 친부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제법 시간이 됐어요. 8시쯤 된 것 같아요. 오늘 못 오면 내일은 오시겠지요. 어디서 오는지를 물어보지 못했어요. 자꾸 말이 덧붙여졌다. 할 말이 없을 때 필요 없이 말이 많아진다는 건 오래된 나의 버릇이다. 각국에서 온 헌터들과 함께 생활하며 나는 눈치 보는 일이 잦아졌다. 눈치껏 말을 하고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터득할 만큼 나는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다. 악어들이 배가 고플 시기가 되면 물소떼가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가 된다.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늪을 건너야만 다시 풀을 뜯을 수 있는데 잔뜩 배가 고파진 악어들은 최대한 많은 물소를 죽여 먹잇감으로 저장해둔다. 수천 마리의 물소떼가 이동하는 모습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정말 대단한 것은 물소의 우두머리가 늪에 뛰어들지 않는 한 단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대장의 행동을 지켜본다는 것이다. 그의 판단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되면 망설임 없이 늪으로 뛰어들고 우두머리의 뒤를 따라 수천 마리의 물소가 행동을 같이 한다. 지도자답게 그는 다시 우뚝 서서 대열을 만들고 묵묵히 앞장서서 걷는다. 늪을 건너는 도중 많은 물소가 희생되지만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내가 감탄했던 것은 물소 대장을 향한 무리의 한없는 믿음이었다.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집단의 강력한 믿음은 대장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 녀석도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늪에 몸을 던질 때 겁이 났을 것이다. 저라고 어찌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장답게 힘차게 몸을 던져 앞서 걷는 물소의 우두머리. 그는 지도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내게도 부모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장의 역할까지 담당하며 바지런히 나를 키워야 했고 나약한 소리를 떠들어대기엔 어머니의 삶도 휘청거렸다. 어릴 적부터 나는 스스로를 신뢰하며 살아야 했고 무엇이든지 혼자 결정해야 했다. 헌터로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판단하고 결단에 망설이지 않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어머니는 헛것이 보이는지 허공을 향해 허이허이 손을 저었다. 따라가지 않겠다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꼭 감기지 않는 눈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수치 많지 않은 어머니의 긴 속눈썹이 같이 바르르 떨렸다. 여러 순간 죽음을 목격한 나는 어렴풋이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였다. 병실의 문이 빼꼼히 열리고 누군가 어머니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들어왔다. 나는 직감으로 그가 친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로구나.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나는 서둘러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정신 차려 보세요.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그분이 오셨어요.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실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친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애쓴다. 하필 저런 모습으로 만나야 하다니.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왠지 억울하다. 생각보다 말끔한 친부는 나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풍기는 이미지가 퍽 많이 닮았다. 악어떼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늪을 빠져나왔어도 많은 물소는 죽음을 맞이한다. 악어의 단단한 이빨에 발목이 물린 물소들은 몇 발짝 걷지 못하고 쇼크사로 죽는다. 겁이 많은 새끼 물소들은 종종 늪에 뛰어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무리에서 낙오되면 죽을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나약한 어린 물소가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늪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새끼의 울음에 귀가 번쩍 뜨인 엄마 물소가 다시 지옥 같은 늪으로 몸을 던졌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을 엄마는 듣는다. 늪에서 빠져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린 새끼를 찾는 일이었다. 무사히 새끼에게 당도했지만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한 마리라도 더 욕심껏 물어 죽이기 위해 악어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다. 하지만 엄마는 새끼를 늪으로 밀어넣고 녀석을 보호하며 위험천만한 헤엄을 친다. 얼이 빠진 새끼 물소는 엄마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무서워 발발 떨기만 한다. 거의 다 헤엄쳐 나왔을 때 신은 악어떼의 손을 들어주었다. 갑자기 무지막지한 비가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물소는 있는 힘을 다해 새끼를 늪 밖으로 밀어 올린다. 악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잔뜩 고개를 쳐든 어미의 목덜미를 야무지게 문다. 새끼는 발만 동동 구르고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만 보고 있다. 어미는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살고자 애쓴다. 눈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새끼가 있기 때문이다. 눈물겨운 노력 끝에 늪에서 탈출한 어미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 발목은 겨우 붙어 덜렁거리고 목에서는 피가 솟구친다. 그 모든 광경을 잠자코 지켜보던 나는 어미 물소를 향해 총을 쐈다. 솜씨 좋게 가슴을 명중하여
한 방에 죽였다. 새끼 물소는 겁에 질려 제 무리를 향해 다른 박질 쳤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헌터로서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라 어미 물소의 마음으로 총을 겨누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새끼 물소를 어서 빨리 무리에 합류시키기 위해서다. 새끼가 어미 물소의 죽음을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새끼는 물소 떼와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미도 잃은 판국에 새끼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는 죽은 어미 물소를 차에 실었다. 그리고 박제를 해서 헌터들의 축제장에 선보였고 그 새끼를 향한 절절한 사랑에 대해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제품으로 남은 어미 물소는 죽고 없지만 헌터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 부활했다. 전리품으로 남겨진 어미 물소는 우리에게 사냥의 기쁨 외에 또 다른 감동을 남겨주었다.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왔다.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음이 착잡했다. 아픈 어머니를 보면서 친부는 어떤 기분이 들까? 어머니는 지금쯤 희미하게 웃으며 그를 반기고 계실까? 이미 이별하며 살았던 두 분에게 이승과 저승의 작별이 큰 의미가 있을까? 등등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잠이 모자랐던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너른 초원 위에 서 있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수사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 녀석은 내가 등 뒤에서 겨누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사냥 준비에 분주하다. 총구를 확인하는 찰나 갑자기 멀리서 종소리가 들린다. 종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새까만 독수리떼가 우르르 나를 향해 몰려온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꿈에서도 어렴풋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느꼈다. 눈을 떠보니 수간호사가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며 심정지가 한번 왔으니 어서 가보라고 한다. 우습게도 어머니는 친부 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죽지 않았던 어머니가 친부 앞에서는 진짜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꿈만 같아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친부는 나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제야 크헉 숨이 터져나왔다. 네 엄마가 너를 자랑하고 싶어 나를 불렀다고 하더구나. 이렇게 잘 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죽기 전에 내 앞에서 마음껏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너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떠났다. 편안하게 눈 감고 갔으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친부의 다독임에 나는 꾹 참았던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불효자는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다고 하던데 나는 불효녀였던 것이다. 마음 한편으로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다. 담당의는 내게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에 대해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망 없는 싸움을 다시 청하고 싶지 않았다. 친부는 장례에 서툰 나를 대신해 이것저것 순서를 밟아 어머니를 배웅했다.
아직도 나는 두 분이 이별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어머니가 가신 후에 어떤 일들을 새롭게 아는 것도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니라서 모든 걸 기억에 묻고 이 땅을 떠나려고 한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30년 만에 만난 친부를 부양하고 싶지도 동정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모른 척 살면 그만인 인연이지 않은가. 나의 어머니가 물질적인 큰 부를 선물해 주지는 않았어도 나는 어머니가 좋았다. 외국에 나가 있어도 어머니는 나를 위해 신께 무릎 꿇고 기도했고 사냥터로 향하는 날이면 잠 한숨 자지 않고 내 걱정을 하던 사람이다.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며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고 온전치 못한 자신과 부족한 사랑으로 내가 힘들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 내가 성공을 거머쥐고 살아도 어머니는 늘 나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언젠가 엄마는 나의 직업에 대해 물었고 나는 트로피 헌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연말에 드라마에서 연기 잘하는 연예인들 트로피 주는 거 보셨죠? 기념하는 거예요. 나의 멋진 사냥을. 사나운 맹수 앞에서도 우리는 총구를 겨누고 한판 승부를 펼치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척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꾸 짐승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을 했고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이 영 꺼림칙하다고 얘기했다.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순박한 사랑을 주던 좋은 사람이었다. 난데없이 나를 끌어안더니 아가, 넌 나의 가장 고마운 트로피야. 내 인생을 기념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애미말 명심하고 절대로 사냥터에서 다치지 말아야 한다. 떠나는 순간 가장 그리웠던 사람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멋진 트로피를 넘겨주고 싶었던 것일까.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친부였다. 나는 미리 전화기에 전원 스위치를 끄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만 피할 이유도 없다. 오늘 출국하는 날이지. 지난번에 들었던 게 맞다면 오늘이 떠나는 날일 것 같아 연락했다. 부디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너라. 언제고 어머니가 그리우면 찾아오렴. 나를 찾아주면 고맙고. 그쪽도 차마 아버지라는 말은 사용하지 못했다. 아빠를 찾아오렴. 아버지에게 연락해라. 애비가 기다릴게. 라고 말했다면 화가 났거나 짜증이 치밀었을 것이다. 나는 알겠노라 답했고 우리의 통화는 종료되었다. 다시 이곳을 찾을 일이 있을까? 내 어머니와의 추억이 곳곳에 서려 있는 이 땅을 용기 있게 다시 밟는 날이 오려나? 무엇도 약속할 수 없다. 복잡한 내 마음을 아직 나조차 모르겠다. 당신의 트로피가 될 수 있었던 지난 세월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어쩌면 나는 다시 총을 쥐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위험한 사냥터에 내가 나가지 않는 것이 차마 내게는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에게 서둘러 닥친 불운 또한 너무 많은 생명을 죽인 내 죄 때문이라는 자책도 든다. 이제는 그냥 당신만의 빛나는 트로피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며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한다.